한기수의 한큐. 네, 오늘도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손실은 줄일 수 있는 노하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엠베고도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하고요. 매니저님과 친구가 되고 싶다면 샵 2034로 한규수라고 이름을 적어 보내주세요. 매니저님과 친구 될 수 있는 링크 하나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만나볼 수 있는 시간 언제 있을까요? 예, 자 오늘도 무료 방송 준비가 됐습니다. 네. 자, 3시 50분에 무료 방송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미국 증시가 어제 올라서 기대들 많이 하셨겠습니다만 또 막판에 또 밀려서 또 실망하셨던 그런 심리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구간의 시장이 많이 변동성이 있을 수 있겠고요. 자, 종목군들의 구도가 좀 많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핵심적인 포인트들을 말씀드릴 거니까 3시 50분 무료 방송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네,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시간들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종목 리뷰를요, 전 솔리드 먼저 좀 해봐야 네. 될 것 같아요. 한국판 뉴딜의 디지털 뉴딜, 수혜주가 5G잖아요. 그렇죠. 오늘 관련 종목들이 좀 오르다가 빠진 종목들이 많은데 솔리드가 그중에서 유독 상승폭이 컸어요. 일단 증권사들의 이제 긍정적 시각들도 좀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어떤 시장에서 저가점 맥락에서 이제 부각됐던 그런 부분들도 좀 있고요. 또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또 기관과 외국인들의 어떤 선택적인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이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5G 관련주라고 해서 종목들이 한꺼번에 다 가는 건 아니고요.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 에이스테크를 선두로 해가지고 서진시스템 그리고 솔리드 이렇게 종목들이 순환하면서 순차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결국에 시간이 조금 길게 보게 되면 다른 종목들도 같이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될 거로 보고 있는데요. 자, 솔리드 같은 종목들은 가격대가 역시 상당히 저가권의 종목이고 긴 시간 동안의 횡보세를 기록하고 나서 이렇게 계단식 상승세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매물은 많이 받고 있고 그래서 윗꼬리를 분명히 달고는 있습니다만 이 양봉의 크기 자체는 그동안 나왔던 양봉 중에서도 결코 작지 않은 그런 양봉이에요. 그만큼 이 종목은 많이 올랐어도 매수세가 강하게 살아 움직이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이 구간 동안 물렸던 분들이 상당히 많이 물량을 털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 물량을 적극적으로 받아낼 정도로 주가는 강한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죠. 일단 에이스테크라든가 서진스텍 같은 종목이 급등 후에도 하반 경직이 연출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올해 하반기 최대어는 바로 5G가 될 것이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렸듯이 단기적으로 오른 데 따른 짧은 숨고리 장세는 나오더라도 중기적인 반등 가능성은 아직은 큰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때문에 솔리드도 아직은 우리가 성급하게 털어낼 보다는 보유하시면서 좀 더 수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전략을 가지는 게 좋겠고요. 자, 이 종목 일단 수익권에 많이 진입을 했기 때문에 제가 목표가를 제가 6,700원 정도까지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양봉의 시초가 정도가 바로 이제 그 익절가 되기 때문에 이 익절가가 무너지기 전까지는 아직은 긍정적인 관점에서 홀딩하시는 이런 전략이 좀 더 필요하겠다라는 측면이고 아울러 5G 관련 전반에 걸쳐서는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시각은 유지하셔도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테크인이라는 종목도 보겠습니다. 자, 5G 관련주의 선별적인 반등세 속에서 반도체 장비주도 같이 올라갑니다. 테크인 같은 종목들 강한 반등세가 나타났죠. 이미 1차적으로 저 밑에서 여러분들한테 한기수의 한큐에서 이렇게 소개해드렸고요. 무려 이제 100% 가까운 주가 급등이 나타났고 중간 바닥을 다지고 2단 상승이 막 시작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대 항목이 세우는 모습이고 직전 고점대까지 뚫고 나가는 형태인데 삼성과 하이닉스의 대규모 이제 반도체 투자에 따른 수주 기대감과 그에 따른 실적 호전 기대감이 이와 같은 반등 장세를 이끌어내고 있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렸듯이 5G 살아있고 반도체가 살아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장주 매각의 종목은 주가가 직전 고점을 뚫고 갈 정도로 주가 흐름 자체가 강합니다. 일단 흐름 자체가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급하게 판단하는 관점보다는 수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관점으로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이 종목도요. 추가적인 상승세가 연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짧은 순골이 나오더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좀 더 중기 관점에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오이솔루션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겠습니다. 5G 관련주들 이미 에이스테크라든가 서진시스템, 솔리드 같은 종목들은 강세를 보였습니다만 오이솔루션은 아직도 주가 흐름이 조금 더딘 모습이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긴 시간 동안 횡보 후에 계단식 상승세가 분명히 살아있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1차 상승 후 눌림목을 줬습니다만 이번엔 1차 상승 후 완만하게 상승 조정이 나오고 있죠. 그만큼 매수가 강하게 살아있는 종으로 보시면 되겠죠.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5G 관련주 후발주들 중에 더 올랐던 종목들은 아직은 포기할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정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솔리드 그리고 오일솔루션까지 우리가 샀던 5G 관련주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으로 다시 돌아와 볼게요. 기대했던 또 기다렸던 한국판 뉴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시장의 반응은 좀 뜨뜻미지근한 상황이거든요. 이미 좀 선 반영이 된 부분이 많이 있죠. 네, 오늘의 한 큐는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자, 오늘 한 큐는 다시 제자리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제자리.
사실 지금 뉴욕 증시에서 살짝 고점 논란이 조금씩 나와주고 많이 나오죠, 있거든요. 이제.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투자자분들도 고민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저도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구간이고요. 네. 정말 이 구간에서 오늘뿐만 아니라 저는 한 1, 2주 정도부터 시장의 단기적인 고점 징후가 어디서 나올까라는 부분에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시장을 많이 분석을 했는데 네. 아직까지는 조금 그 걱정을 좀 너무 빨리 하는 거는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이제 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 개발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제 미국 뉴욕 증시는 분명히 급등 출발했었죠. 백신 개발 기대감에 의해서 미국 증시를 급등 출발했는데 막판에 밀려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제 그런 재료들이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강 후약의 장세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어제는 백신 개발 기대감을 가지고 급등 출발 후에 대체로 약밥 정도까지 밀린 상태에서 마감이 됐기 때문에 미국 증시는 그냥 제자리인 거예요. 제자리인 건데도 불구하고 갔다가 밀렸기 때문에 미국 증시 이러다가 고점 찍고 밀리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공포감이 시장을 눌러대고 있는 것으로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저도 판단은 그렇습니다.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은 선반영이 됐습니다. 지수가 이제 3월 폭락 장세가 나타나고 지수가 저점 찍고 나올 때부터 백신 개발 가능성 그리고 치료제 개발 기대감으로 증시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그동안 많이 해드렸는데 이제 시장은 이제 백신 개발 기대감이라는 재료가 어느 정도 선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때문에 앞으로 시장은요 약간의 경계감이 확대가 될 겁니다. 비대면 그리고 언택트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종목들이 올라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백신이 개발이 되게 되면 코로나19라는 재료는 사라지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경계감이 조금 남아있는 이런 상태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네이버라든가 카카오 같은 종목들이 약간의 조정권에 좀 들어간 상태여서 최소한 지금 구간에서는 비대면,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관련 수혜주로 부각됐었던 이런 비대면 관련주들과 또 이제 뭐 마스크 관련주라든가 또 방호복 관련주라든가 이런 진단 키트 관련주라든가 이런 코로나19에 대한 수혜를 바탕으로 해서 주가가 올라갔던 요거들은 지금부터는 우리가 좀씩 경계를 해야 되는 그런 위치까지 왔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다우지수 일봉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지수 일봉 차트 미국 증시가 그나마도 어제까지는 흐름 자체가 괜찮은 것처럼 보였다가 다시 미국 다우지수가 밀리면서 다시 제자리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역시 밀집대를 지금 당장 뚫고 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현재 거래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늘어나지 않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미국 증시는 여전히 박스권의 횡보 장세가 좀 더 연출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미국 증시의 강세와 더불어서 국내 증시도 가지 않을까 기대하겠습니다만 역시 미국 증시가 밀리면서 국내 증시도 다시 크게 가기는 좀 힘든 이런 장세가 일단 진행이 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그림 보겠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백신 생산을 개시할 것이다라는 소식들인데요. 자, 보시면 미국 보건당국이 올 여름 말까지 코로나19 백신 생산을 개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죠. 잠재 백신 후보가 4개 정도가 있을 거고요. 후보군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과가 있으면 즉시 시판을 하면서 코로나 백신을 시판하면서 처방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면 이 코로나19가 만약 백신이 정말 만들어지고 이것이 본격적으로 처방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증권시장은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는 맞추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은 증권시장은 미국 증시도 그렇고 글로벌 시장은 백신 치료제 개발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만약에 백신이 만들어지게 되면 증시는 단기적인 조정 국면 내지는 단기적인 출렁거림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부분은 코로나19와 관련된 수혜주들 말씀드렸죠. 비대면 관련주들 그리고 코로나19와 관련된 치료제, 백신, 마스크 관련주들 이런 종목은 다소간의 충격을 받을 겁니다. 반면에 코로나19와 백신 치료제가 나왔을 때 글로벌 국가들의 경제 투자는 본격화될 겁니다. 5G를 비롯한 반도체라든가 IT 투자에 대한 본격적인 투자는 이루어지기 때문에 백신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면 새로운 IT 섹터를 주시한 성장 모멘텀은 새로운 분야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종목을, 업종을, 섹터를 가려서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나온 이후에 시장에 대비하는 전략이 좀 필요치 않을까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코로나19가 처음 발발하고 나서 한 달이 지났을 때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어라고 그쵸. 했는데 지금 5달이 지났잖아요. 아마 내년 이 시점에도 이렇게까지 오래될 줄 몰랐어라고 하는 것 아닐까 좀 걱정이 되는데 백신 치료제가 개발된다면은 정부라던가 국가들은 더 적극적으로 투자할 그렇죠. 것이다. 기업도 함께 뛰어들 것이다라고 의견 주셨고요. 그럼 내일의 한 수 앞으로는 무엇을 쳐다볼까요?
자, 내일 한 수는 제가 기대감 선 반영 이렇게 일단 정리하겠습니다. 기대감 선반영. 다시 말해 이거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일단 안 좋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여 구간부터는 이제 시장의 흐름 자체가 조금씩 바뀌어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으로 이제 의미를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지수가 조금 밀리는 것도 그런 이유일까요? 그런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어제 미국의 뉴욕 증시가 전강 후약의 흐름이 나타나는 부분들도 그런 성격이 좀 짙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국내 증시도 미국 증시의 흐름과 마찬가지로 그런 기대감에 의해서 반등했지만 그 기대감에서 조금 밀린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코로나19라는 그 재료, 실질적으로 백신이 개발되지는 일단 않았습니다. 백신 개발되지는 않았는데 앞으로 증권시장은 실질적으로 백신이 개발되는지 여부를 지켜볼 거예요. 지켜볼 거고 실질적으로 그러다가 백신이 만약에 개발이 되게 되면 증시는 코로나와 관련된 수혜주들, 대표적인 종목이 언택트 관련주겠죠. 그럴 종목을 중심으로 한 단기적인 조정권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시장은 일단 관망할 거예요. 이제는 뭐 네이버라든가 카카오라든가 이런 종목에 대한 추격 매수나 이런 것들은 좀 안 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시장은 실질적으로 백신이 나오는지 여부를 지켜보면서 관망 심리가 좀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좀 더 공격적인 배팅보다는 약간은 방어적인 전략이 좀 더 필요한 이런 위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약간은 방어적인 전략과 더불어서 시장의 약간의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습니다. 시장 자체가 무너진다라기보다는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 백신이 출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른 경계감이 있으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좀 커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장기적인 어떤 매매 전략보다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단기 매매를 좀 더 강화하는 이런 전략도 좀 필요할 거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역시 지수가 혼조 장세가 좀 더 진행되기 때문에 등치가 큰 종목들보다는 등치가 적은 그런 종목 중심의 선별적인 반등장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중소형주 쪽으로 그리고 실적과 모멘텀이 살아있는 이런 종목을 좀 보자. 이런 관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하나 더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사는 뭐 한번 보셨을 것 같습니다. 자, 왼쪽 그림 보시게 되면 코로나19가 바뀐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종목입니다. 1위부터 해가지고 10위까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이런 종목이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삼성바이오스, 그다음에 네이버, 셀트리온, 카카오 같은 종목들이 시가총액 상위권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나라 증시에 새로운 비대면 관련주라든가 바이오 제약주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까지 와 있죠. 이런 현상 속에서 두 번째 그림 보겠습니다. 주요국 증시의 시가총액 상위권을 차지한 성장주들의 종목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세 번째 종목에 소프트웨어 관련주인 키엔스라는 종목이 올라와 있다는 걸 일단 보시면 됩니다. 전통적인 강자인 또 도요타는 이미 시가총액 상위권이지만 그 밑에 키엔스라는 종목이 올라와 있다는 거, 그리고 소프트웨어 뱅크가 올랐다는 것하고요. 캐나다 증권시장에서는 소피파미아라는 종목이랍니다. 인터넷 서비스 관련주인데 전통적인 금융 강국이에요. 그런 나라에 바로 이러한 인터넷 제조업체가 시가총액 상위권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독일도 마찬가지죠. 독일은 전통적인 제조 강세국임에도 불구하고 SAP라고는 IT 소프트웨어 관련주가 바로 시가총액 상위권에 왔죠. 하단에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전통적인 금융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아스트라제네카라는 제약 바이오업체가 시가총액 상위권까지 왔습니다. 여기서 봤을 때 우리가 주목할 게 뭐냐면 지금 국내 증시 바이오 제약과 IT 섹터를 중심으로 한 시장의 주도 섹터를 중심으로 한 강세장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죠. 이 현상이 비단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다. 바로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이 전 세계적인 현상, 동조화 현상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 증권시장에서는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한번 이런 동조화 현상은 상당히 그 동조화 현상이 깨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러한 미래 성장 가치를 중심으로 한 강세장은 우리나라 증권시장이 아니라 글로벌적인 현상들이기 때문에 이 동조화 현상은 쉽게 깨지지 않는 것이고 앞으로 증권시장은 이러한 미래 성장 가치를 중심으로 한 강세장이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의 전통적인 가치들보다는 미래 성장주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이 좀 더 필요하다라는 점으로 이제 지금 시장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시대가 확 바뀐다라고 느낀 게요. 이렇게 순위가 그쵸. 대표 종목들의 순위가 바뀌면서 대표 업종도 바뀐다라는 게 정말 우리 산업들이 변하고 있구나라는 걸 매번 정말 많이 느껴요. 바뀌었고요. 네. 코로나를 중심으로 정말 180도 많이 바뀐 시장이에요. 그래서 그 바뀐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적응을 해야 되고 적응을 해야만 증권시장에서도 우리가 살아남고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도
분명히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주식 방송할 때 시총상에 한국전력하고 그렇죠. 포스코가 있었는데 요즘은 저 밑에서 안 보이거든요. 그럼 우린 이런 흐름을 타서 어떤 종목을 매수해 봐야 될지 한 개 종목으로 정리해 볼게요. 일단은 조금 이제 시장의 이제 변동성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은 단기 관점에서 좀 볼만한 종목으로 제가 오늘 한미 반도체를 가지고 왔습니다. 한미 반도체 갖고 오셨네요. 현재 한 2%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떤 회사인지 전략 들어볼게요. 역시 이제 반도체주죠. 네. 반도체주인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많이 소외됐었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반도체 장비주는 대체로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를 중심으로 시세가 좀 많이 났었고 또 반도체 장비주 중에서도 실적이 많이 좋았던 종목이 좀 강하게 올라갔었죠. 자, 한미 반도체 같은 종목들은 실적도 그렇게 많이 좋은 상태는 아니었고 그리고 비메모리 쪽도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 쪽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그에 따른 수혜주로 좀 부각이 됐었고 반도체 장비 중에 많이 소외됐기 때문에 지금 기관과 외국인들의 쌍끌이 매수가 비교적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주목을 해볼 만한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기관과 외국인들의 쌍끌이 매수가 상당히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은 소외됐던 종목 중심의 어떤 매수가 들어올 때는 그 시세가 단기간에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기술적인 위치도 그렇습니다. 이미 이 종목도 여러 코로나 이후에 급락이 나왔고요. 그리고 한 차례 급등이 났습니다만 다른 종목군들에 비해서 주가가 좀 많이 밀렸던 종목이에요. 그만큼 반도체 장비들 중에서는 주가가 못 올랐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제 어떻습니까? 중간 바닥을 다지고 반등에 나섰죠. 이미 반도체 대장주들은 1차 상승 후 기간주 중에 벌써 신고가를 기록하는 종목이 많죠. 그런 것에 비한다면 이 종목의 주가는 거의 못 올랐던 종목이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에 불과한 종목입니다. 현재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계속해서 출렁거리면서 계단식 상승세가 좀 전개가 되는 모습이에요. 약간 눌림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추가적인 반대세가 곧바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는 종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는요. 오늘과 내일 위에 소폭의 조정을 이용해서 한 번 정도 소량 정도 저가 매수를 해볼 만한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만 목표가는 제가 1,500원 정도까지 제가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요. 직전 고점 정도까지만 제가 짧게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셨듯이 이 종목에 대한 실적 전망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약간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목표가를 너무 많이 잡지 말고 1,500원 정도까지 딱 잡아드릴 테니까 10,000원에서 1,500원 정도까지 보시고 한번 매매를 해볼 만한 종목 보시면 되고요. 현재 손절가는 8,500원 정도까지 제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미 반도체 목표 주가는 1,500원, 손절가는 8,5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고요.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더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한기수 매니저와 함께 보세요. 저는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